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앞에는 성군이 아니라 폭군이라는 칭호가 따라붙죠. 조선 최고의 금수저 왕은 대체 어쩌다가 역사에 길이 남을 광인이 되었을까요? 자, 오늘 그 비극의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산군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가 공존합니다. 한쪽에서는 해동의 증자, 그러니까 동방의 위대한 효자라고 칭송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희대의 폭군으로 기록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얼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사실 연산군의 시작은 그 누구보다 화려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커다란 희망 속에서 출발했거든요. 자, 그럼 연산군의 완벽했던 출발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적장자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왕이랑 정실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조선 역사에서 이렇게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은 단종 이후로 연산군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권력은 태어날 때부터 그 누구도 감히 흔들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된 초반의 연산군은요,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방도 강화하고 가난한 백성들도 구제하고 인재도 키우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심지어 신하들이 막 멋진 칭호를 바치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과분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사양까지 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면에서는요, 이미 갈등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평화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1498년 결국 무오사화가 터집니다. 모든 건 이 성종실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작됐어요.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자기 스승이었던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실록의 바탕이 되는 사초에 넣은 게 불씨가 됐죠. 이걸 본 정치적 라이벌들이 이 글 연산군 중조부인 세조가 왕위를 빼앗은 걸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하고 고발한 거예요. 자신의 뿌리가 부정당했다고 느낀 연산군은 그야말로 피해 복수를 시작합니다. 관련자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렸죠. 아마 이때 깨달았을 겁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붓이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런데 사실 이 정치적인 사건은요,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비극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총명했던 군주를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정치판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네, 왕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는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성종에 의해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고 결국 사야까지 받고 돌아가신 생모 패비 윤 씨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연산군은 아들로서 어머니의 억울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인 선왕, 성종이 남긴 패비 윤 씨 문제는 100년 동안 절대 꺼내지도 말아라는 유언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의 효심과 신하의 충심, 이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 자신의 뜻이 계속해서 좌절되자 연산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럼 날 가로막는 이 시스템 자체를 부숴버리겠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왕에게 쓴소리를 하던 사간원, 홍문관 같은 기관들의 힘을 빼앗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통로도 막아버렸죠. 심지어 학문의 전당인 성균관을 개인 연회장으로 만들어버린 건 그가 기존의 질서와 가치에 얼마나 큰 분노를 느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왕의 개인적인 분노가 마침내 역사의 유례없는 폭력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즉위 10년째 되던 해, 연산군은 드디어 어머니의 원한을 풀 절호의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숙청은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아들의 처절하고도 지독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갑자사와의 복수는 그야말로 광적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인물이라면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직접 처단하고 수많은 대신들을 죽였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시신을 훼손했는데 이걸 부관참시라고 부릅니다. 그의 분노에는 더 이상 어떤 한계도 이성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광기 어린 폭정은 끝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몰락한 후에도 우리는 그의 복잡한 역사적 기록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도 흔히 쓰는
흥청망청이라는 말 있죠? 이게 바로 이 시기 연산군에게서 유래한 말입니다. 전국에서 뽑아올린 흥청이라는 기녀들하고 어울려서 끝없이 유흥을 벌이다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런 뜻에서 흥청망국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게 오늘날의 흥청망청이 된 거죠. 그럼 연산군 자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일기에 남은 한 문장이 그 속마음을 아주 섬뜩하게 보여줍니다. 임금의 행실은 역사에 구애될 수 없다. 스스로를 역사의 심판마저 뛰어넘는 존재, 그 어떤 기록으로도 재단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를 심판한 그 역사, 과연 누가 쓴 것일까요? 이 표가 어쩌면 그 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궁궐 주변의 민가를 철거한 똑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개의 다른 기록이에요. 그를 몰아낸 중종의 실록에는 연산군이 그냥 사냥터 만들려고 백성들 집을 막 부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 자신의 일기를 보면요. 국법에 따른 철거였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집터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봄까지 기다려주라고 명령한 내용이 나와요. 과연 어느 쪽이 진실에 더 가까울까요? 결국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연산군의 마지막은 이 사진처럼 초라했습니다. 그의 삶을 뒤덮었던 그 모든 광기와 분노, 화려함은 모두 사라지고 왕릉이 아닌 평범한 묘에 묻혔죠. 그의 인생이 남긴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연산군은 타고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잃은 깊은 상처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인물이었을까요? 절대적인 권력이 한 개인의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만났을 때 그 최후의 이야기는 과연 승자의 기록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